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리튬이, 마그네슘이나 칼슘이 이렇게 불순물이 적은 염호는 전 세계 3%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97%의 염호들은 마그네슘이나 칼슘이 많아서 다 버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리튬을 어디서 오느냐 하면 어떤 분들은 리튬은 어떤 방식으로 수산화 리튬을 만들어내며 지금 현재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 건지 하이드로 리튬 얘기를 추가적으로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거는 원래 전웅 박사라는 분이 포스코에서 이 부분을 전담하다가 총괄하다가 나오셔서 만든 거라서 어떻게 포스코랑 비슷하다고 봐야죠. 포스코의 같은 몸이라 봐야 되는데 이후에 이분이 계속 한 달에 하나씩 특허를 낼 정도로 정말 워커홀릭인, 그래서 그런 과학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저순도, 저급의 탄산 리튬으로부터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정제하는 기술, 그 다음에 그 특허들을 보면 또 폐배터리에서 추출하는 탄산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이라든지, 그래서 전 주기적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구체화하겠다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포스코도 잘 되고 이런 중소기업도 잘 되고 다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좀 전에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회사도 있고 또 어반 리튬이라는 회사도 있고. 헷갈려요. 네. 그 전에 일단 하이드로 리튬 관련 먼저 얘기를 좀 하게 되면,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웅 박사가 나와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조달청으로부터 탄산 칼륨을 탄산 리튬, 칼륨이란다. 탄산 리튬을 빌려가지고, 그죠? 실제로 생산을 했다, 공장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 리튬이 어반 리튬에다가 장비 공급 계약했다. 그죠? 그거까지 팩트가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이드로 리튬이 새로운 기술로 하고 있고, 뭔가, 뜬구름이 아니라 생산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헷갈리는 게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일단 회사 이름에 둘 다 리튬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주식도 처음은 저도 이제 말씀하셔서 계속 보는데요. 거의 주가도 비슷하게 가요. 그죠? 비슷하게 가면서 하이드로 리튬 뭐고 어반 리튬은 뭐지? 근데 또 리튬 플러스로는 비상장사가 있어. 맞습니다. 그 구조를. 그래서 그 구조 가지고 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지적하실 근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하이드로 리튬과 어반 리튬 이런 일들이 왜 생겼냐면 제가 판단할 때는 IRA법 때문에, 그 전에 제가 듣기로는 전웅 박사나 이런 분들이 투자 자금 유치하려고 많은 군데가 많이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장사 아니면 투자할 수가 없다. 상장사를 통해야 된다. 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IRA법이라는 게 작년 10월에 서명해서 하니까 몸값이 달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어반 리튬 이전의 이름이 WI거든요. WI가 제가 볼 때는 벤처 캐피탈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금 지원을 다 하고 회사도 당신이 경영을 하시오, 이런 입장이라서 그렇게 일이 갑자기 4분기에 막 진행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확실한 거는 이렇게 보면은 하이드로 리튬이 사업보고서에 보면 제2공장을 짓는다. 까지가 확실해졌고, 관련해서 언론 보도들을 보면 제2공장이 5만 톤급인데 군산에 새만금 경제자유청이 있는 새만금에 짓는다까지가 지금 확실한 거고, 나머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제가 볼 때는 올 1분기 정도에는 구체화되겠죠. 구체화되는데, 지적하셨듯이 어반 리튬, 리튬 플러스란 모 회사가 있고, 비상장입니다, 그거는. 여기에 금산 공장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공장은 여기서 가지고 있고, 리튬 플러스가 하이드로 리튬 최대 주주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리는 올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결국 그 말은 이제 리튬 인사이트라는 회사가 어반 리튬의 최대 주주고, 리튬 플러스가 하이드로 리튬의 최대 주주인데, 이 둘 다 전웅 박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 지배 구조가 올해
확정될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말씀드렸듯이 폐배터리 재활용이라든지 염호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탄산 리튬으로부터 수산화 리튬으로 컨버전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본질적인 문제지 그들의 지배 구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지금 그런 게 교통 정리가 되면서 네. 윗단에서 뭐 합병을 할 수도 있고 뭐 사업을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건데 네. 근데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게 왜냐면 네. 핵심은 어쨌든 그 수산화 리튬을 정제하는 쪽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업이 어디로 가고 그 여타 산업이 딴 데로 간다고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네. 주목해야 될 사실은 지금까지 정제를 말씀 많이 드렸지만 네. 실제로는 염호 개발이 훨씬 더 큰 시장.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리튬이, 마그네슘이나 칼슘이 이렇게 불순물이 적은 염호는 전 세계 3%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나머지 97%의 염호들은 마그네슘이나 칼슘이 많아서 다 버려져 있거든요. 예, 그러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리튬을 어디서 오느냐 하면 어떤 분들은 야, 정광에서 50%, 저 염수에서 50% 하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아니야 정광에서 80% 염수에서 20% 이런 데도 있고 후자가 상식적으로는 좀 더 여러 맞아 얘기들이 보이는데. 많은데 맞은 이 버려진 염호들이 너무 많은데 문제는 기술이 없어서 버려져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있다면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예요. 알베말 이런 데가 왜 비싼 줄 알아? 그들은 염호에서도 지금 추출하고 있어서 비싸 이렇게 주장하는 바도 있어서 이제는 사실은 제가 이 시간에 그동안 정제를 많이 말씀드렸지만 염호를 개발하는 거 기술력만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이제 그래서 염호 개발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제가 또 시간 되면 우리 예 박사님하고 네. 폐배터리 재활용 부분도 좀 깊이 있게 좋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폐배터리 재활용 부분도 결국 이 추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지금은 정제를 많이 말씀드렸지만 염호라든지 폐배터리 쪽도 관심을 많이 둬야 되는데 전웅 박사의 특허들을 가면 이 부분에 다 어우를 수 있어서 예. 그 부분도 앞으로 시간 되면 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고 그래서 말씀드린 지배 구조는 저도 어떻게 될지 그렇죠. 뭐 오래 봐야 되겠습니다. 본인들도 모를 수 있어요. 지배 구조는 오늘 일본에 또 자기들끼리 그 핵심은 조금 깊이 있는 얘기입니다만 리튬 플러스가 발행한 BW가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지금 휴센텍이 투자를 했다가 네. 휴센텍이 풋옵션을 행사를 했거든요. 풋옵션이란 것은 돈 내놔 이런 건데 여기를 제가 볼 때는 업한 리튬이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하이드로 리튬이 돈이 많지만 우리 대주주 돈을 빚을 내가 갚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아직은 추론입니다만 결국은 업한 리튬 이때 하이드로 리튬이 하는 이런 지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재무적으로 상상은 해보겠지만 지금은 뇌피셜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죠? 예. 앞으로 올해 어떻게 전개될지는 1분기를 보면 나올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핫한 산업의 기술력을 발휘해서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산화 리튬과 관련된 오늘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 과정들을 얘기하셨는데, 올해 그러면 2차 전지 수산화 리튬과 관련된 투자 전략을 마무리로 방점을 찍어주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옥석 구별 없이 쭉 갔지만 올해는 구별이 된다. 구별이 되는 거고, 아셔야 될 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차 전지 기형적 구도다. 셀 만드는 데만 집중되어 있고, 소재 부분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형적 구조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수산화 리튬 안 줘 하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은 끝나는데 지난번에 우리 요소수 사태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 안 오니까 난리가 나듯이 이 부분이 이제는 아주 국가적으로 중요한 차원이고 그럼 이 소재 부분에 관심을 두시려면 이렇게 수산화 리튬 정제해서 생산하는 부분이나 네. 아니면 폐배터리에서 또 마찬가지로 리튬이나 각종 니켈, 코발트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시간 되면 제가 한번 또 폐배터리를 갖고 좀 얘기를 해볼 생각인데 올해는 이렇게 소재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가운데 소재, 네. 오늘은 수산화 리튬에서도
임가공보다는 제조, 정제 쪽이 그렇습니다. 훨씬 더 맞이다. 그쪽을 중심으로 보고요. 네. 여기 이제 포스코 홀딩스,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 이런 대표적으로 세 기업을 얘기한 거고요. 폐배터리 쪽도 이거랑 관련도 되고 또 이제 주목을 좀 받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네, 폐배터리 시리즈는 또 다음에 해주실 거를 기대를 하면서 맞습니다.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태민 주식TV 하태민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